30분마다 올림픽 수영장 하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에서 14억 킬로미터 떨어진 토성의 고리에서 매초 2,700kg의 얼음이 행성 본체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이 속도라면 얼마 못 가 토성은 고리 없는 동그란 행성이 될 겁니다. 4억 년 동안 토성을 빛나게 만든 저 장엄한 금색 고리띠가 말 그대로 증발하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토성의 북극에선 지름 3만 킬로미터짜리 육각형 폭풍이 수십 년째 멈추지 않고 회전하고 있고, 고리 사이에선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줄무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나사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 현상들이 토성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던 토성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변화들과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9년) 파이오니어 11호가 처음으로 토성의 근접 사진을 보내왔을 때 과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카시니 탐사선이 본격적으로 토성 궤도에 진입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토성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비밀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면서도 밀도는 가장 낮습니다. 만약 토성을 담을 만큼 거대한 물통이 있다면 이 행성은 물에 뜰 거예요. 밀도가 입방 센티미터당 0.687g밖에 안 되거든요. 물의 밀도가 1g이니까 토성은 물보다 가벼운 유일한 행성인 겁니다. 게다가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납작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자전 주기가 약 10.5시간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어서 적도 부분이 불룩 튀어나오고 양 극지방은 납작하게 눌려있죠. 그래서 적도 지름은 약 12만 킬로미터인데 극과 극 사이 거리는 10만 9천 킬로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예요.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토성은 노란색과 금색 띠를 두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토성 대기 상층부에서 불어대는 초고속 바람 때문인데 풍속이 시속 1770km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토성을 자세히 관찰하면 정말 기괴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북극에 있는 거대한 육각형 패턴이죠. 이 육각형의 지름이 무려 32,000km입니다. 지구 2개 반을 나란히 놓을 수 있는 크기예요. 처음 이걸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대 구조물이 아닐까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더 신기한 건 이 육각형이 색깔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카시니가 찍은 고해상도 사진들을 분석해보니 푸른색에서 금색으로 점점 변하고 있더라고요. 육각형 한가운데엔 지구 허리케인보다 50%나 더 큰 눈을 가진 거대한 폭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붉은색 소용돌이들이 육각형 제트 기류를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함께 돌고 있죠. 육각형 안쪽은 작은 연무 입자들이 많고 큰 입자는 적은 반면 바깥쪽은 그 반대입니다. 이런 차이가 육각형 경계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육각형 폭풍의 지속성입니다. 지구의 허리케인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 가는데 토성의 육각형은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폭풍이 만들어진 걸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심층 열대류라는 현상이 원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열이 유체나 기체의 움직임을 통해 전달되면서 대기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극지방의 거대한 사이클론과 고위도의 동양 제트 기류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런 대기 구조들이 행성 상층부 근처에서 결합하면서 예상치 못한 육각형 모양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행성 표면 수천 킬로미터 아래 깊은 곳에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은
우주 어디에서도 이런 형태의 폭풍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토성의 육각형은 우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이로움의 증거인 셈이죠. 하지만 토성이 가진 흥미로운 특징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저호가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하던 과학자들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토성 고리를 가로지르는 유령 같은 줄무늬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카시니 탐사선이 도착했을 때는 이 줄무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죠.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때문에 미스터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 줄무늬들은 위에서 보면 어둡게 보이지만 아래서 보면 밝게 보입니다. 연구자들은 아직 이 신비한 줄무늬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지만 토성의 봄과 가을에 계절적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건 알아냈어요. 지구처럼 토성에도 사계절이 있는데 각 계절이 지구 시간으로 약 7년씩 지속되거든요. 과학자들의 가설에 따르면 이 줄무늬는 고리 속 먼지 입자들이 얼음 덩어리에서 분리돼서 나머지 얼음 조각들 위로 독립적으로 떠다니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일으키는 건 토성의 자기장일 가능성이 높죠. 태양풍이 토성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 전기적으로 충전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 환경이 전하를 띤 먼지 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일시적으로 뭉쳐서 더 밀도 높은 패치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태양계의 다른 거대 행성들도 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토성의 고리는 가장 크고 가장 뚜렷합니다. 발견된 순서대로 이름 붙여진 7개의 고리는 토성의 적도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데 행성 중심에서 약 6,900km 지점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어마어마한 거리까지 뻗어 있어요. 토성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고리만 해도 약 12만 킬로미터에서 41만 8천 킬로미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규모를 실감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토성 이 고리의 전체 길이를 따라 도로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속 160km로 쉬지 않고 달린다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2.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희미한 포입의 고리까지 고려하면 토성 반지름의 100배에서 270배까지 뻗어 있다는 거죠. 행성 자체의 독특한 모양처럼 토성의 고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납작합니다. 상세한 관측에 따르면 특정 영역에서 고리 두께가 약 1km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주요 고리는 놀랍게도 겨우 10m 정도밖에 안 돼요. 축구장 길이만큼 얇은 거죠. 토성 고리 입자들의 크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먼지처럼 작은 얼음 알갱이부터 집만한 크기의 큰 조각까지 있고 몇몇 예외적인 입자들은 산만한 크기에 도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토성의 고리에 대해 항상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의 400년 전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토성 쪽으로 향했을 때 그는 이 가스 거대 행성이 귀나 손잡이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토성의 장엄한 고리로 인식하는 길쭉한 돌출부였던 거죠. 갈릴레오의 초라한 망원경으로는 고리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구별할 수 없어서 행성 양쪽에 위치한 큰 천체로 착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성의 거대한 고리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토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토성 고리 안의 입자들은 거의 전부가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 반대 힘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토성의 중력은 입자들을 행성 쪽으로 끌어당기고 궤도 속도는 입자들을 우주 공간 바깥쪽으로 밀어내려 하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토성이 고리와 함께 진화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어요. 토성은 전체 수명의 90% 이상 동안 고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고리는 언제 어떻게 생긴 걸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행성 존재 후반부에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토성 주위를 도는 작은 얼음 위성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고리가 형성됐을 수 있죠. 이런 충돌은 지나가는 소행성이나 해성의 중력 영향 때문에 촉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연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고리가 외소 행성의 잔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론에 따르면 먼 과거의 죽음을 맞이한 이 외소 행성들이 지금은 토성을 둘러싼 수수께끼의 고리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는 과거의 큰 위성 하나가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과 충돌했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토성 고리가 형성되기 전에 존재했던 거대한 얼음 위성인 크리사리스라는 잠재적 위성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역으로 돌려본 결과 크리살리스가 토성의 세 번째로 큰 위성 이아페투스와 비슷한 크기였다는 걸 알아냈죠. 과거의 토성과 해왕성의 중력 상호작용 때문에 토성의 자전축이 기울어지고 해왕성 궤도와 동기화되어 흔들렸는데 이 때문에 우리가 토성 고리를 보는 각도가 계속 바뀌게 된 겁니다. 타이탄은 행성에 중력을 가하면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달도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이죠. 약 1억 년에서 2억 년 전 타이탄과 크리사리스가 공명 상태에 들어갔고 타이탄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력이 크리살리스의 궤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크리사리스는 토성에 접근하게 됐고 중력에 의해 찢겨졌죠. 크리살리스의 거의 99%는 가스 거대 행성에 흡수됐고 남은 1%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놀라운 고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토성 고리의 나이는 약 1억 년에서 4억 년 정도예요. 그런데 이 고리의 존재는 곧 끝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천체의 경이로움이 토성의 장엄한 고리를 녹여버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약 1억 년 정도만 지나면 고리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태양 복사나 우주 암석 충돌로 인한 플라즈마 구름의 영향으로 토성 고리의 먼지 입자들이 가끔 전기적으로 충전되고 교란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먼지 입자들이 토성 자기장에 결합되고 자기장이 입자들을 행성 상층 대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토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행성과 고리가 기울어지는데 이게 고리 내부층에 대한 복사 출력량을 바꾸고 얼음 고리비의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사는 토성의 고리 시스템이 극도로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고 말해요. 30분마다 올림픽 수영장 1개 분량의 물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40년간의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토성으로 쏟아지는 고리비가 행성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매초 2,700kg에 달하는 얼음 입자들이 태양 자외선 복사를 맞은 후 우아하게 행성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입자들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다른 입자들과 충돌을 통해 축적된 에너지를 주변 환경으로 전달하죠. 이런 에너지 교환이 토성 대기 가열에 기여하고 행성의 북반구와 남반구에 빛나는 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성에 내리는 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는 지하 바다에서 물 얼음 제트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이 작은 입자들 중 일부들이 토성의 자기장과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가스 거대 행성의 대기로 비처럼 떨어지거든요. 이 현상을 위성비라고 부릅니다. 토성의 고리비는 몇 가지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칵테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 부탄, 프로판, 메탄,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분자질소로 구성되어 있죠. 미래의 이 칵테일이 토성 대기의 산소와 탄소 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토성에서 어떤 생명도 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토성의 위성들은 어떨까요? 최근 토성은 다시 한번 태양계 위성의 왕이 됐습니다. 토성 주위를 도는 62개의 새로운 위성이 발견되면서 총 145개의 위성을 보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건 타이탄과 엔켈라두스입니다. 이 두 위성은 생명의 필수적인 최소한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타이탄은 두꺼운 대기와 복잡한 탄화수소를 포함한 풍부한 유기 분자로 유명합니다. 탄화수소는 생명의 구성 요소로 여겨지죠.
한편 엔켈라두스는 지하에 액체 물 바다를 가지고 있어서 생명을 품거나 생명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지원할 유망한 후보로 꼽힙니다. 타이탄은 행성처럼 짙은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와 비슷하게 대기가 주로 질소로 구성되어 있죠. 게다가 타이탄 표면에는 강과 호수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SF 영화의 단골 소재로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지구의 물로 채워진 수역과 달리 타이탄의 액체 저장소는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탄은 많은 생물의 대사 과정과 관련된 화합물로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생명 유지에 중요한 지질 기반 막이 타이탄의 혹독한 환경, 특히 영하 180도 정도의 극한 저온을 견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아크릴로니트릴이라는 분자와 관련된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아크릴로니트릴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세포막처럼 안정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얇은 시트 모양의 물질을 만들고 이 시트가 엑소솜이라고 불리는 작은 속이 빈 구체로 형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지질 이중층과 비슷하게 이 엑소솜들이 저장과 수송 목적에 미세한 용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알마 천문대가 타이탄 대기에서 상당한 양의 아크릴로니트릴 분자를 감지했다는 겁니다. 10억 분의 2.8 정도예요. 과학자들은 타이탄이 존재하는 동안 이 화학 물질이 충분히 위성 표면에 도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연구자들이 계산해 보니 타이탄에 있는 호수인 리지아 말에는 액체 1ml당 약 1000만 개의 엑소솜을 만들기에 충분한 아크릴로니트릴을 모았을 수 있대요. 이걸 관점에서 보면 지구 해안 바닷물 1ml당 약 100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2027년 발사 예정인 나사의 드래곤플라이 드론이 이 위성을 심도 깊게 조사하고 마침내 이런 천체에서 생명이 형성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태양계 내에서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후보를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토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놀라움을 선사하는 행성입니다. 사라지고 있는 고리, 수십 년째 멈추지 않는 육각형 폭풍,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줄무늬, 그리고 생명 가능성을 품은 위성들까지 우리가 토성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나고 있죠. 앞으로 토성이 또 어떤 비밀을 드러낼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